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1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23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하늘은 흐리다가 밤부터 토요일인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에 5에서 10mm, 내륙에는 5mm 내외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더 떨어져서 내일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하늘 맑아지겠고 기온 오늘과 비슷할 전망인데요.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군 김삿간면 옥동리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 옥동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요.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다양한 꽃 양귀비 축제가 6월 8일까지 개최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죠. 5월 2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월군이 행복 민원실을 목표로 군청 민원실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를 확대하고 휠체어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번호표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또 임산부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창구에도 상주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 담당자를 위해 창구 가림막을 재설치하고 휴식 공간도 별도로 조성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 비행장 소음대책 지역 주민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60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피해 보상금 지급은 원주시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개별 통보합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기후대응과 군 소음대응팀에 문의하면 되고 보상금은 오는 8월에 지급됩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중리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공사를 또다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옛 주거지 등 문화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정밀 발굴 조사가 이뤄지는 올해 8월 말까지 공사가 중단됩니다. 평창군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월군 김삿간면 옥동리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옥동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지 영월군 김삿간면 옥동리 주인섭 이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영월군이 추진하고 있는 백골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폐수 사업을 하겠다고 단 한 번도 주민들과 합의한 점이 없고, 제가 이 마을 이장을 15년 동안 하고 있어도 듣는 것이 처음이고, 주민들을 무시한 묻지마 공사를 영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수도 이제 그 처리법 그 시행령 15조에 보면은 하수 처리 설치 변경 시에는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영월군은 묻지마 공사를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진행을 하니 이게 억울해서 시위를 하고 집회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군의 입장을 보면 이제 약 10년 전에는 하루 60톤을 처리할 수 있게 세워진 하수 처리장의 용량을 70톤 늘려서 하루 130톤을 처리하게 하고 하수관로 3.5km 연장을 통해서 인근 예밀 1, 2마을 76가구의 생활하수를 반입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옥동리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을 안쪽에 있던 그 배수 처리장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서 옥동리만 사용하는 정화조를 뚝방 쪽으로 이전을 할 때 우리 마을 사용량이 한 100톤 정도는 돼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60톤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옥동에서도 3분의 1 오폐수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남의 마을에 있는 오폐수까지 옥동으로 가져오겠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죠. 예. 현재 영월군의 입장은요, 이제 증설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환경부의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된 내용이었고, 100톤 이하의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인근 지역 시설을 연계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옥동리 주민들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거는 환경부와 영월군의 생각이고 우리 마을에는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30가구가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건너 마을에 있는 오폐수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은 그건 환경부와 영월군의 입장이지 저희 주민들은 한치도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 영월군에서 막문회기로 공사를 진행하고 예산 발납하라고 3년 전부터 그 영월군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공사 자체가 홀딩돼가지고 있던 거를 지금 왜냐 이러면은 내년 선거 밑에 써먹어요 그랬는지 이상하게 말이지 아닌 밤중에 그 사무실 차려놓고 지금 공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게. 영월군이 증설과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주민 설명회가 뭐 주민 설명회입니까? 주민 설명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 아무 얘기도 한마디도 없었고 지금까지 하겠다는 주민의 어떤 그 설명회나 아니면은 뭐 주민의 여러 가지 어떤 의향을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공무원들을 아예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폐수 처리를 이렇게 할 테니 주민들하고 제가 15년 동안 뭐 일단 그 이장을 하면서도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누구한테 영월군에 어느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일을 하겠다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한 개도 없어요. 아주 무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군 차원에서는 그래도 환경부와 협의가 되고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 텐데요. 이제 이장님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졸속 행정이고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옥동리 주민 중에 어느 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옥동리 주민들은 전체가 제가 그 회의를 해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날 참석자가 67명인데 67명이 100% 다 반대한다고 서명 날인하고 이게 집회 신고까지 된 거고 근거도 없는 얘기고 그것은 환경부와 영월군의 입장이지 저희 주민들과는 아주 무관한 일입니다. 그분들이 제정신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주민들은 끝까지 결사 반대하고 끝까지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죠. 예. 이장님 앞서도 말씀 주신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무엇보다 옥동리도 가구에 따라서 하수 처리장과 관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개인 정화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가구가 3분의 1인 실정이 맞는 거죠, 현재. 예. 이게 처음부터 이랬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예상 관계가 한 100톤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옥동에 사용하는 그 양이 한 100톤 정도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60톤으로 줄이고, 그 과정에서 옥동리에는 3분의 1이 오폐수가 처리가 안 되고 자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건너 마을에 있는 거를 일단 나무동네 거를 우리 거도 처리 못하면서 가져온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예밀리 그 해당하는 마을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는 사람이 대다수라고요, 지금. 그런 거를 영월군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그 시행사를 두고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밀어붙이면은, 그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월군이, 서울 시민 맑은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옥동리 마을 자체의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충분하지 않은데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마을 자체의 여건을 좀 고려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모쪼록 영월군에서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화합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영월군과 그럼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없습니다. 싶습니다. 영월군이 사업비 반납하고, 주민들 원한 대로 우리 반대하는데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영월군이 더불어 화합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은 200명 주민은 쾌적한 환경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사업비가 반납될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다 100% 200%입니다. 그러면 영월군에서 밀어붙이면 안 되죠. 합의는 없고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우리가 합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환경부로 34억을 발납하라 이런 얘기죠. 우린 이대로 살겠다는데 왜 옆에서 영월군이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수비 역할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얼마 전에 삭발식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을 그럼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실까요? 지금 다음 주에 또 2차 집회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일 날까지 이제 우리 집회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31일 날 3차 집회를 하고, 계속 이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억울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영월군도 이 사업을 반납해야 되겠다는 거를 스스로 알 때까지, 정신을 좀 차릴 때까지 하여간 우리는 계속 집회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을 위해서 영월군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대신한다는 의견을 전해왔고요. 네, 이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리 주인섭 이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대표 봄꽃 축제인 제18회 원주 용숫골 꽃 양귀비 축제가 어제 막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년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축제로 양귀비 축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양귀비 축제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네, 김용길 풍차꽃 농장 대표가 자연 경관이 뛰어난 용숫골 마을에 매료돼 귀농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꽃을 너무 좋아해서 2005년
한 300여 평의 작은 밭에 취미 삼아 양귀비를 심었는데 의외로 많은 관람객이 몰려들어서 각광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후 2007년부터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대표 축제로 키워보자며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수도권, 부산, 울산, 천안 등 전국 곳곳에서 매년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원주 용숫골 꽃양귀비 축제에서는 꽃양귀비를 비롯해 보랏빛 수레국화, 알리움, 페추니아, 캘리포니아 포피 등 총 40여 종의 다채로운 꽃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네. 특히 올해는 계량 청볼이 유진을 더해서 축제의 매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꽃양귀비 티셔츠 만들기, 깡통 열차 체험, 공예 체험 등 각종 즐길거리와 꽃양귀비로 만들어진 다양한 먹거리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꽃양귀비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2025 꽃양귀비 사진 콘테스트도 열리는데요. 축제 사진을 찍어서 꽃양귀비 마을 홈페이지에 응모를 하시면 심사를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축제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입장료는 5,000원입니다. 축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양귀비 축제위원회 김정윤 위원장님에게 들어봤습니다. 양귀비꽃 축제는 매년 5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8일까지 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양귀비 축제를 저희 마을 주민들과 함께 18년 동안 이어오면서 정말 상당히 많은 그 전국에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상당히 오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한결같이 새로운 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은 정말 1년 내내 땀을 많이 흘리고 또 결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 올해 꽃이 너무 좋았다. 그런 말씀 한마디에 저희들은 참말 힘들었던 그런 그걸 다 이렇게 좀 잊어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직접 축제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축제 첫날의 분위기 전해주시죠. 제가 오전 9시 30분쯤에 도착했는데요. 네. 이미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개장 첫날부터 정말 많은 분이 방문했습니다. 축제장 입구에선 다양한 꽃 모종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빨간 우산도 있었습니다. 이 빨간 우산은 사진 촬영용 소품도 되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양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산을 챙겨 축제장에 들어가면 강렬한 빨간 양귀비가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예. 올해는 60여 종의 꽃을 식재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날씨가 워낙 추웠던 터라 아직 만개하지 못한 꽃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축제 끝날 때쯤 가시면 만개한 다채로운 꽃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곳곳에 포토존도 많고요. 왕그네도 있는데요. 네. 타보고 싶었지만 혼자 살짝 민망해서 못 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꽃을 보면서 그네를 타는 기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양귀비 아이스크림도 먹어봤는데요. 예. 진짜 맛있었어요. 네. 못 먹어봤는데 말이죠. 예. 드넓은 꽃밭을 따라 여유롭게 걷다 보면은 마음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었는데요. 오는 6월 8일까지 개최된다고 하니까 방문하셔서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주 그냥 관광차 타고 이렇게 놀러 오는데 양귀비 축제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와봤어요. 다른 꽃 축제도 있는데 양귀비 축제는 처음이에요. 날씨도 오늘은 좀 따라주는 것 같아요. 이래서 사진도 잘 나오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랑 여기 양귀비 축제 한다고 왔는데 둘러보니까 힐링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꽃에 또 관심이 있었는데 양귀비 축제에 와서 보니까 또 힐링되고 푸드코트도 잘 돼 있어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귀비 꽃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참 이쁘고 아름답네요. 사진 동호회에서 지금 같이 나왔어요. 직접 보니까 다른 곳들도 많은데 보다 유독 여기는 양귀비 꽃이 여러 색깔의 꽃들이 집중적으로 형성돼 있어가지고 훨씬 찍기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꼭 가서 왕그네도 타보고 양귀비 아이스크림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광활한 꽃 양귀비 밭에서 행복한 추억도 쌓고요. 지친 일상에 활력을 얻어가는 분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클래식 마을로 유명한 곳이죠. 강원 평창군 박림면의 개촌리에서 이번 주말부터 8월까지 클래식 향연이 펼쳐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촌 클래식 공원에서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월간 클래식 공연 시리즈 2025 개촌 살롱 앤 개촌 휴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네. 평창군 개촌리에서는 국내 대표 클래식 야외 축제로 자리 잡은 개촌 클래식 축제가 매년 열리는데요. 2009년 개촌 초등학교 별빛 오케스트라, 2012년 개촌중학교 별빛 오케스트라의 창단을 계기로 음악으로 물든 작은 마을입니다. 네.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음악을 나누는 개촌리는 한국형 L 시스테마의 대표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예. 바로 이곳에서 내일부터 8월 23일까지 공연과 강연이 결합한 월간 클래식 공연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이번 시리즈는 클래식 마을로 떠나는 음악 소풍을 주제로 예술을 다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프로그램으로 짜였는데요. 총 6차례에 걸쳐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고요. 지난해 2번에 걸쳐 시범 운영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휴 콘서트를 올해부터 월간 상설 공연으로 확대한 건데요. 개촌 살롱 또한 클래식 공연에 앞서 예술적 깊이를 더하는 특별 강연 프로그램으로서 관객과 먼저 소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개촌 살롱과 개촌 휴 콘서트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회차별 일정이나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공식 인스타그램과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2025 개촌 살롱 앤 개촌 휴 콘서트 소식이었고요. 자, 원주에서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꽃 양귀비 축제 외에도 한지 문화제 등이 한창인 가운데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볼 만한 행사가 있다고요? 네, 바로 내일 원주문화원과 중앙근린공원에서 열리는 제2회 원주시 꾸미름 한마당 행사인데요. 네. 꾸미름 한마당은 원주시 대표 교육정책인 꾸미름 바우처와 연계해서 초교생들이 예체능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체험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축제입니다. 제가 지난 4월 초에 원주시의 꾸미름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재능을 찾은 첼로 영재가 화제라는 소식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바로 그 꾸미름 바우처와 연계한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전 11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행사장에서는 태권도, 댄스, 악기 연주, 치어리딩 등 다양한 공연과 26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시 체험 부스, 사생대회,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펼쳐지고요. 귀래초, 삼강초, 치학초 학생들이 참여해서 각자의 개성과 상상력이 담긴 그림 작품 전시회도 열린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 즐겁게 배우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이름부터가 참 아름답죠. 원주시 꾸미름 한마당 행사 관련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평창과 횡성에서 열리는 전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평창에서는 내일부터 권용택 화백의 개인전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전시가 일주일간 평창 진부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권화백의 작품은 백두대간의 실루엣과 굴곡이 살아있는 돌 위에 생명의 형상을 담아내며 존재와 생명성의 경계를 되묻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권화백이 오랫동안 이어온 현실 참여적 예술의 태도와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완성한 미학적 전환을 담고 있다고 하니 작품을 통해 생태적인 시선으로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네. 횡성에서 활동 중인 윤승길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 푸르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이 내일부터 일주일간 횡성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를 중심으로 윤 작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자연과 인간, 일상과 풍경을 포착한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횡성을 비롯해서 춘천, 경선, 인제 등 강원 전역은 물론이고 충북 괴산이라든가 경남 하동 등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마주한 자연과 지역민들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서 화폭에 담았다고 합니다. 전시에서는 서로를 의지하는 노부부의 뒷모습이라든가 수북이 쌓인 사과상자,
만추의 별을 수확하는 농부 등 지역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따뜻한 고향의 향기와 잊고 있던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축구 팬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해줄 소식이네요. 강원FC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유치 여부를 가를 아시아 축구연맹의 실사가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이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춘천이 개최지로 확정이 되면 강원FC가 창단 후 처음으로 우리 강원도 땅에서 아시아 무대를 밟게 되는 건데요. 예. 강원FC에 따르면 아시아 축구연맹 감독관이 그제 한국에 입국해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 경기장의 조도 측정이라든가 운동장 규격 측정 등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둘째 날인 어제도 경기장 내부 시설에 대한 실사를 약 3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큰 대회인 만큼 이것저것 살펴볼 것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실사단이 현장 평가 후에 강원FC의 개선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무쪼록 축구 팬들에게 우리 강원도 땅에서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라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